이미 내 마음속에 이해받지 못하겠구나. 나도 모르게 구구절절 변명처럼 이걸 심리학에서는 타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경험하고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리상담사 루미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연이 왔네요. 30대 후반 돌싱 여성입니다. 최근 호감 가는 분을 만나고 있어요. 몇 번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혼 사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언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더 고민인 건 상대가 이혼 사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는데 간단히 성격 차이라고만 하면 쉽게 포기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돼요. 그렇다고 힘들었던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자니 변명처럼 들릴 것 같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사실 선이나 소개팅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고민이죠.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잘못 말했다간 어렵게 만난 사람이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는 돌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지죠. 그럼 언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말하자니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저 이혼했어요 라고 하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나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말하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숨긴 거야? 라는 배신감을 줄 수 있죠. 이 타이밍 참 잡기 어렵죠.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추천하는 시점은 썸을 타기 시작해서 이 썸이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서로 호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도 충분히 가까워진 상태죠. 하지만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기 전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이 사실로 멀어진다 해도 심리적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언제 말하지보다 이걸 더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쉽게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혼 사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구구절절 말한다는 건 아직 전 배우자와의 관계나 그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이 남아있다는 신호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구나. 나와 만나도 과거에 발목 잡히겠네. 그럼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요?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 좋을지는 정말 사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쉽게 보이거나 구구절절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담담한 태도와 안정된 톤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든 스스로 그것이 변명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태도와 말의 톤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담담하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리가 잘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상대방은 이런 비언어적인 느낌을 통해 이 사람의 이혼 결정이 어려운 과정이었구나,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이해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난 움츠러든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구구절절 변명처럼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뭔가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만약 이혼한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막상 그 상황에서 도저히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움츠러드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내 이혼을 아직 정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타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타당화란 쉽게 말하면 내 이혼은 그럴만했어, 정당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이혼에 대해 타당화가 되어 있어야 상대도 그만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타당화 작업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이혼 사유 적어보기. 내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글로 써보세요. 당시의 고통을 최소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2단계 노력을 기록해보기.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노력한 것들도 옆에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과 정서적인 교류가 너무 없어 힘들었다. 그럼 그 옆에 이에 대한 관련 책을 봤다. 남편이 정서적 교류를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같은 건 말이죠. 3단계, 자기 인정에 말하기.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 완성하고 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인생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을 했다. 와 같이 나를 인정하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이 말을 소리내서 해주세요. 혼자 말하기가 괜히 창피할 수 있지만 꼭 해보셔야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말로 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더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말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저도 사용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 타당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뭘 얘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타당화 작업이 된 후에는 제 이혼 사유를 간단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여유까지 생겼더라고요. 자신의 이혼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내가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사귈지 떠날지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죠. 나의 이혼을 타당화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만약 도저히 스스로 타당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저도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제 상담사와 타당화 작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이건 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저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을 경험하고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리상담사 루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